단 한 번의 숨결도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모든 움직임은 양날의 검이자 운명과의 도박이다. 이곳에서는 실수의 여지도 자비도 없다. 오직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날카롭게 갈고 닦인 순수한 본능만이 있을 뿐이다. 정적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곧 몰아닥칠 폭풍의 서곡이며 사냥의 교향곡이 시작되기 전에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이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박이며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거친 경고음이다. 그리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먹잇감 혹은 적의 냄새를 실어올 때 오직 한 존재만이 살아남아 내일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세계의 위대한 포식자들 중에서 사자만큼 신화와 권력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육체와 잔혹한 충돌 및 복잡한 협력으로 빚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자는 긴장감 넘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며 그곳에서 생존은 우리 전체의 힘뿐만 아니라 지혜, 용기, 그리고 때로는 잔인함에까지 달려 있습니다. 수컷 사자는 속도가 아닌 위험 있는 존재감, 즉 모든 근육 조직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힘을 통해 권력을 쥔다. 그의 몸은 폭발적인 대결을 위해 태어났다. 더 어둡고 두꺼운 갈기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더 나은 건강,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찬 과거를 드러내는 생물학적 선언이다. 도전자가 무리에 접근할 때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관찰하고 평가하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모든 발걸음이 위험을 계산한 것이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 피와 포효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자 무리 안에서 안정은 종종 은밀한 경쟁을 숨긴다.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 비록 인정되더라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존 투쟁은 아프리카 초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양 건너편 콜롬비아의 숲과 평원에서는 생존 투쟁이 끝없는 교향곡처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강자가 끊임없이 약자를 사냥하며 모든 생명체는 복잡하게 얽힌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적응하거나 도태되어야 합니다. 하늘 높이 안데스 콘도르는 왕좌 없는 왕처럼 유유히 선회합니다. 울창한 나무십 아래에서는 아메리카 제규어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어두운 물속에는 원시적인 힘의 현신인 거대한 아나콘다가 잠복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전략과 포식자, 피식자의 전장이며 그곳에서 삶과 죽음은 영원한 춤처럼 항상 서로 뒤얽혀 있습니다. 콜롬비아, 신비와 야생의 축복이 가득한 땅. 이곳에는 웅장한 안데스 산맥이 대륙의 척추처럼 솟아올라 울창한 열대우림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존강은 생명의 동맥처럼 박동하며 흐르고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길러냅니다. 이곳은 대자연이 웅장하게 어우러지는 곳이며 생명은 복잡하고 연약한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타르자, 공룡종 이상의 식물, 온 950종의 조류, 500종의 포유류가 존재하며 이 땅에 숨겨진 곳곳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엄한 삼봉구리들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로 안데스 콘도르는 존경받는 신이자 권력과 자유의 상징처럼 하늘을 맴돌았다. 날개 길이가 10피트에 달하는 이 새들은 아래 계곡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갯짓 한 번 없이 수마일을 이동한다. 이 거대한 새는 살아있는 상징이자 한때 잉카인들에게 신들의 사자로 숭배받았던 신성한 존재이다. 이들은 안데스 구름숲의 깎아지른 절벽에 둥지를 트는데 그곳은 혹독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환경으로 오직 가장 강인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콜롬비아의 험준한 안데스 산맥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으며 차가운 바람이 거친 절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능동적인 사냥꾼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경이로운 생명체들은 자연의 청소부이자 생태계의 건강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인간보다 8배나 강하다고 알려진 예리한 시력은 이들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소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의 사체를 통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체를 섭취함으로써 이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자연의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안데스 콘도르의 웅장함은 현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서식지 손실과 동물의 사체에 있는 총알로 인한 납 중독은 콜롬비아에서 이들을 멸종 위기종 목록에 오르게 했습니다. 안데스 운무림의 나무십 아래 다채로운 세계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운무림의 예술가 안데스 바위세의 세상입니다. 화려한 진홍색 깃털과 복잡한 구의 의식으로 장식된 그들은 보는 이들을 경탄하게 만듭니다. 불이 대부분을 덮는 크고 초승달 모양의 벼슬 가진 수컷의 찬란한 깃털은 짝을 유혹하는 경쟁에서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렉이라고 불리는 구의 장소에서 수컷들은 모여들어 격렬하게 춤을 추고 날개를 퍼덕이며 기묘한 소리를 내어 암컷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 새는 씨앗 분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숲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안데스 운무림에서 벌새들은 날아다니는 보석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147종 이상이 서식하는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벌사의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놀라운 생태학적 위협을 이뤄냅니다. 비행 중 분당 1200번까지 뛰는 이들의 심장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높은 고도의 밤 추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은 동면과 유사한 상태인 토포에 들어가며 귀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심박수를 분당 50, 180회로 늦춥니다. 벌새는 또한 중요한 수분 매개자이기도 합니다. 검부리 벌새와 같은 일부 종은 몸통보다 긴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길고 간 모양의 꽃 속 꿀에 접근하기 위한 놀라운 적응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천국은 삼림벌채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높은 봉구리에서 털원숭이가 번성하는 곳으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이 안개 낀 세상에서 원숭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사들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사뿐히 움직인다. 우뚝 솟은 고목들 사이에서 털원숭이는 최대 45마리까지 긴밀하게 유대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이들은 눈빛부터 낮은 울음소리에 이르기까지 미묘한 신호를 통해 소통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한다. 이들의 식단은 과일, 잎, 씨앗을 포함하여 매우 풍부하다. 짙은 안개 속에서는 콜롬비아 붉은 고암 원숭이의 울음소리 또한 울려 퍼진다. 이들의 눈에 띄는 붉은 털은 푸른 숲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높은 나무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의 움켜쥘 수 있는 꼬리는 5번째 팔다리처럼 기능하며 우아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귀중한 도구이다.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야생적이고 신비로운 왕국 오리노코 유역으로 가봅시다. 이곳에서는 우기와 건기의 끝없는 리듬 속에서 물과 땅이 함께 춤을 추며 생명은 극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끊임없는 비는 광활한 평원을 침수시켜 내륙의 바다로 만듭니다. 물이 빠지면 메마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비범한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오리노코 유역은 2000종 이상의 식물과 수백 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진정한 생물학적 중심지입니다. 오리노코 강의 물줄기는 세차게 흐르며 열대우림을 구불구불 가로지르고 그곳에서 오리노코 악어가 잠복해 기다립니다. 길이가 23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악어는 선사시대의 폭군처럼 담수 생태계를 지배합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연마된 이들은 수면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기다리며 매복 전술로 사냥합니다. 번식기에는 40개에서 70개에 이르는 알을 품은 모래 둥지가 강둑을 따라 놓이며 어미악어의 맹렬한 보호를 받습니다. 오리노코 악어는 유역의 영혼과도 같지만 오늘날에는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야생의 1,500마리 미만만 남아 있습니다. 오리노코 유역의
광활한 강줄기를 따라 물이 흐르며 야생 생명의 교향곡을 실어 나릅니다. 이곳에서는 카피바라가 습지대를 지배합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이며 반수생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눈과 귀가 머리 위쪽에 높이 위치하여 거의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방어 전술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자연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소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소화 시스템은 풀에 단단한 셀룰로스를 발효시켜 최대한의 영양분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오리노코 유역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카피바라 무리가 살아있는 요새를 이루어 포식자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생존의 투기장입니다. 오리노코 강은 범람원을 구불구불 흐르는데 그곳에서 거대 수달은 강이 막강한 전사처럼 군림합니다. 길이가 6피트에 달하는 이들은 긴밀한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는 거대 수달을 완벽한 사냥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방수털과 근육질의 꼬리는 이들이 수면을 지배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의 무리는 잘 조직된 군대처럼 움직이며 다양한 복합적인 소리를 통해 소통하여 사냥을 조율하고 영토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삼림벌차에 금채굴로 인한 수은 오염 그리고 불법 사냥은 거대 수달을 멸종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리노코 유역의 울창한 나무숲 아래 퓨마는 강력하고 민첩한 모습으로 어둠 속을 배회합니다. 이 땅은 퓨마의 왕국이며 그곳에서 퓨마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람처럼 고요합니다. 퓨마의 놀라운 적응력은 생존의 핵심이며 다양한 서식지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홀로 살아가는 퓨마는 짝짓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컷은 영역의식이 강하여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퓨마는 은밀한 사냥꾼으로 어둠을 이용하여 먹이에 접근합니다. 퓨마의 몸은 힘과 정확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강력한 뒷다리는 놀라운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넓은 발과 부드러운 육구 덕분에 퓨마는 소리 없이 땅 위를 이동합니다. 오리노코 강 유역은 계절성 습지가 풍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우기에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물새인 자비루 황새가 물속을 거닙니다. 자비루 황새는 의도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데 얕은 물속에 살아있는 조각상 같습니다. 먹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 그들의 13인치 길이 부리가 엄청난 정확도로 공격합니다. 이 반짝이는 풍경 속에서 검은 부리 저어새는 유령처럼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그들의 부리는 독특한 생물학적 경이로움인데 아랫부리가 윗부리보다 길며 이를 통해 물 위를 낮게 날며 멈추지 않고 작은 물고기를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리노코 강 유역에는 후아친이라는 새가 살고 있는데 이 새는 마치 살아있는 화석처럼 기묘합니다. 어린 후아친은 원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시조사에 공룡처럼 날개에 발톱이 있어서 위험에 처하면 나무를 기어오르는 데 사용합니다. 후아친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독특한 소화 시스템입니다. 선사시대 소처럼 후아친은 커다란 위장에서 나무잎을 발효시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 나는 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급류는 영양분을 품고 콜롬비아 남부의 광활한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마존은 화 5천 제곱마일이 넘는 면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행성의 푸른 심장이자 전 지구적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자연의 기계입니다. 이곳에서는 200피트에 달하는 오래된 카폭나무와 같은 우뚝 솟은 나무들이 마치 거인들처럼 숲을 지키며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며 1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고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까운 습도를 머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상에 알려진 전체 종의 10% 이상이 서식하는 곳이며 진화에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숲에는 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천상에 군림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무들 사이를 걸었다. 얼룩덜룩한 노란 그림자처럼 먹잇감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러운 침묵과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을 느낄 뿐이었다. 모든 근육 섬유에 응축되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힘에 의해 자신이 주시당하고 있음을 알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격할 때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심판이었다. 왜냐하면 아마존 왕국에서 제규어는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명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울창한 나무숲 아래 제규어는 마치 강력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잠복합니다. 길이는 6feet, 무게는 250파운드에 달하는 이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고양이과 동물은 힘과 신비의 화신 그 자체입니다. 원주민 문화사에서 제규어는 산자의 세상과 영혼의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존경받았습니다. 빽빽한 아마존 나무숲 아래에서 제규어는 은밀하고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제규어의 검고 노란 점박이 털은 그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숲의 얼룩덜룩한 빛 속에서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합니다. 제규어의 치악력은 제곱인치당 500파운드로 모든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강력하여 거북이 등껍질이나 카이만 악어의 두개골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록 아나콘다는 인내의 대가이자 물의 세계의 거인입니다. 길이는 최대 30피트, 무게는 최대 550파운드에 달하며 그 거대한 몸은 올리브 녹색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장과 매복에 의존합니다. 눈과 콧구멍이 머리 위에 높이 위치하여 아나콘다는 물속에 잠겨 있을 때도 쉽게 보고 숨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동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자신이 숨어있는 물가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공격할 때면 강력한 근육으로 먹이를 조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커다란 한 끼 식사를 마친 후에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는 거대 개미핥기가 배회하는데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기이한 생명체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온 그들은 개미와 흰개미를 파내는 기술을 완벽하게 진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먹이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한 둥지에서 빠르게 먹이를 먹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군체가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길고 24인치에 달하는 혀는 1분당 배색 50번이나 들락거릴 수 있으며 이는 완벽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힘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에 있는데 이는 가장 단단한 흰개미집도 찢어밟힐 만큼 강력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뒷발로 똑바로 서서 발톱을 치켜 쓰는데 이는 위협적인 방어 자세입니다. 무성한 나무숲 아래에서 다람쥐원숭이들은 고개사처럼 우아하게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다닙니다. 진화는 다람쥐원숭이에게 몸 크기에 비해 상당히 큰 뇌를 주었고 그 결과 이들을 가장 똑똑한 영장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큰 무리 생활을 하며 이들은 복잡한 음성 신호를 사용하여 위험을 경고하고 무리 간의 결속력을 유지합니다. 다람쥐원숭이는 곤충 사냥의 명수로 나무숲 사이를 일제히 움직이며 잎사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먹이를 찾습니다. 광활한 아마존 열대우림 속에서 카케타티티 원숭이는 번성합니다. 붉은 갈색 털과 눈에 띄는 붉은 수염을 가진 이 영장류는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케타 티티 원숭이는 2010년에야 비로소 독립된 종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아마존이 여전히 숨기고 있는 비밀의 증거입니다. 이들은 일부일 처제로 알려져 있으며 평생의 반려자처럼 깊이 유대하며 종종 꼬리를 서로 감고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들은 합창을 하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며 자신들의 영역을 알립니다. 여기에는 하얀 구름처럼 복슬복슬한 갈기를 가진 솜털머리 타마린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심각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영장류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영장류는 1파운드도 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작은 몸집과는 달리 놀라운 지능과 민첩성을 자랑합니다. 이들의 사회생활은 당열과 협력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컷이 새끼 양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새끼들을 등에 업고 다니며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놀라운 헌신을 다합니다. 울창한 초록빛 속에서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의 눈부신 광채가 갑자기 눈에 띈다. 이들이 바로 콜롬비아 열대우림의 살아있는 보석, 스칼렛 마쿠 앵무새이다. 스칼렛 마쿠 앵무새는 매우 사회적인 생물로 평생을 함께하는 짝을 이루거나 큰 무리를 지어 산다. 이들의 부리는 가장 단단한 견과류도 부술 수 있는 완벽하고 강력하며 능숙한 도구이다. 이들은 또한 숲에 보이지 않는 건축가로 씨앗을 멀리 퍼뜨려 식물군 재생을 돕는다. 하지만 이 찬란한 아름다움은 삼림벌채와 불법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아마존강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붉은 배 피라냐는 조용히 헤엄치며 마치 검은 구름처럼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삼각형 이빨로 이루어진 그들의 턱은 수술용 칼날이 늘어선 줄처럼 기능합니다. 하지만 붉은 배 피라냐가 항상 피해 굶주린 살인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이룹니다. 그들의 공격성은 먹이가 부족해지는 건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우고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연의 청소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정을 이어가자 초코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 중 하나이자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는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고대 전사들처럼 늠름하게 서서 이끼와 양치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400종이 넘는 새들이 이 비옥한 야생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작은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데 바로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몸길이가 3피트에 달하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면 위를 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도마뱀의 뒷발은 물을 찰 때마다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특수 비늘로 무장되어 있어 마치 기적처럼 물 위를 미끄러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코 열대우림의 습한 땅 한가운데에서 황금 독화살 개구리는 위험한 보석처럼 빛납니다. 길이가 겨우 2인치에 불과하지만 이 개구리의 선명한 노란색은 어떤 포식자에게든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이 개구리의 피부에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개구리만으로도 10명에서 20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구리는 스스로 독을 생산하지 않고 주로 작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먹이 섭취를 통해 독을 얻습니다. 초코 해안 지역은 귀상어의 서식지입니다. 뇌두엽이라고 불리는 이 납작한 머리는 단순한 식별 특징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생체 무기이기도 합니다. 머리 양쪽에 위치한 눈 덕분에 귀상어는 360도 수평 시야를 확보하며
모래 밑에 숨은 먹이에 미약한 전작이 신호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막강한 힘도 인간으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느러미 채취를 위한 과도한 어획은 귀상어를 멸종 위기 직전으로 내몰았습니다. 초코 해안을 따라 장엄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매년 최대 50피트에 달하는 폭등고래가 남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수천 마일을 이동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초코의 따뜻한 바다는 생명의 순환을 위한 무대가 되며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보호합니다. 이 고래들은 또한 놀라운 사냥 기술, 즉 버블렛 사냥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작업하며 물속에 거대한 거품 그물을 만들어 먹이를 가둡니다. 이는 그들의 지능과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침내 태평양 해안을 따라 맹그로브 숲이 요새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붉은 맹그로브 나무들은 보호하는 팔처럼 뻗어나온 뿌리를 가진 채 높이 솟아 폭풍에 맞서는 자연 방벽을 형성합니다. 태평양 맹그로브 숲은 철새들에게 선격입니다. 하늘에는 날개 길이가 1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펠리컨들이 맴돕니다. 물고기 떼를 발견하면 놀라운 속도로 높은 곳에서 급강하합니다. 석양 아래서 붉은 따오기의 날개는 불타오릅니다. 그들의 짙은 피처럼 붉은 깃털은 새우와 게에서 얻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단의 징표입니다. 길고 구부러지고 민감한 그들의 부리는 먹이를 찾아 진흙투성이 지형을 탐색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콜롬비아는 신비로운 숲의 땅으로 자연이 야생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콜롬비아의 자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은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리노코 유역에서는 점점 더 극심해지는 가뭄과 홍수가 한때 비옥했던 평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숲은 농경지 개간과 불법 벌목으로 인해 우려스러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프라 개발은 원시 야생지대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규어 서식지의 30%가 지난 2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난관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절된 숲들을 다시 연결하고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과 환경교육은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도 모카머리 타마린 원숭이의 회복은 희망의 등대입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이들을 위해 야심찬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200에이커 이상의 숲이 복원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깊이 참여하여 숲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 IUCN은 모카머리 타마린 원숭이 개체수가 3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끈기와 협력이 있다면 자연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콜롬비아의 신비로운 숲에서부터 세렝게티의 광활한 초원에 이르기까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언제나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혹은 포식자이든 먹잇감이든 간에 복잡한 자연의 테피스트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투쟁과 회복력 그리고 연약한 아름다움까지 목격했습니다. 야생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숲의 숨결은 곧 이 행성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야생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쉬는 공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탐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날지 몰라도 보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야생의 교양곡이
영원히 울려 퍼지도록 우리 모두의 가장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